55세의 나이에 은빛 머리카락과 결의와 슬픔이 뒤섞인 눈을 가진 남자. 박준형은 마침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고백한다. 50년 넘게 명성의 정점, 실패의 밑바닥,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겪으며 살아온 그는 자기 수용의 여정이 가장 큰 승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동에서 태어난 준형은 음악계에서 야심찬 젊은 시절부터 깊은 고통에 직면했던 조용한 시절까지 다채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2015년 김유진과 결혼해 그의 인생에서 작은 빛인 딸 박준희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준형의 인생은 복잡한 교향곡으로 가장 큰 슬픔이 그를 형성했지만 그의 길을 밝혀주는 불꽃이기도 합니다. 박준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0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형 박민수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준형은 겨우 21살이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형제 이상이에요. 그는 준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선생님이며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6살 많은 민수는 준형에게 음악에 대한 사랑을 심어준 재능 있는 음악가입니다. 민수가 기타를 치고 준형이가 노래를 따라 부르던 성북동 작은 집에서 보낸 저녁은 그의 어린 시절 중 가장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의 날, 집으로 가던 중 통제 불능의 트럭에 치여 사망한 민수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준형의 영혼의 일부도 앗아갔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 소식을 들은 순간을 기억한다.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 쓰러지고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꼼짝 않고 서 있던 그 순간 말이다. 첫 오디션을 준비하던 준형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러한 손실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긴다. 준형은 동생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한 것, 유치한 말다툼을 한 것, 기회가 있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한다. 이 고통은 결코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라다니며 며칠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종종 민수를 꿈꾸며 그가 웃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지만 깨어났을 때 현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준형이는 수년간 형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마치 형에 대한 말을 하면 고통이 더 커질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 슬픔은 또한 그가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두 형제의 음악적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쓰는 모든 노래, 그가 연주하는 모든 음표에는 민수의 일부가 담겨 있으며 그를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박준형의 선수 생활은 눈부신 승리와 고통스러운 실패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적인 여정이었고, 노력은 여러 번 그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준형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매료되었는데, 특히 1980년대 한국에서 유행하던 팝과 록 장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형 민수는 그의 멘토였으며 그에게 기타 연주법을 가르쳐주고 첫 노래를 쓰도록 격려했습니다. 민수가 죽은 후 준형은 열정뿐만 아니라 민수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음악을 추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23세의 나이로 1992년 블루 호라이즌이라는 록밴드에 합류하여 리드싱어와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이 밴드는 강렬한 스타일, 심오한 가사,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4년 발매된 데뷔 앨범은 30만 장 이상 팔리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블루 호라이즌은 당시 최고의 한국 밴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블루 호라이즌의 성공은 준형의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긴 머리, 가죽 재킷, 감성적인 목소리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밴드의 콘서트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고 관객들은 그의 노래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 불렀습니다. 준형이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야기꾼이었으며 자신의 세대의 고통과 희망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1997년 그는 솔로 활동을 시작하며 첫 앨범 언더 더 문라이트를 발매했는데 이 앨범은 상실과 치유에 대한 시적인 작품이다.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그는 엠넷 뮤직 어워드에서 최우수 솔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가 스타로서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서도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형의 커리어는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에 그는 국제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심하고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그가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첫 일본 앨범인 도쿄 나이츠는 겨우 수천 장만 팔렸고 콘서트는 종종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형은 오사카의 거의 텅 빈 무대에 서서 온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렀지만 몇 번의 흩어진 박수갈채만 받았을 뿐이다. 그날 밤 그는 호텔로 돌아와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실망시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상심한 채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음악 산업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08년에 찾아왔는데 준형이는 자신이 세운 음반 제작사에 모든 저축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꿈을 꾸었지만 경영 경험 부족과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파산했고 그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빚을 갚기 위해 서울에 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를 팔아야 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그는 자신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밤샘 작업하고 파트너들과 논쟁하고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그는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업실에 앉아 미완성된 악보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던 민수를 실망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계에 복귀하여 프리랜서 음악가로 활동하며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노래를 쓰고 소규모 프로젝트를 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실패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을 담은 앨범 여정을 발매했다. 이 앨범은 크게 팔리지는 않았지만 충성스러운 팬들에게는 호평을 받았고 그가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기타를 연주하는 것부터 밤새도록 깨어서 노래를 완성하는 것까지 그의 노력은 인내심의 증거입니다. 모든 눈물은 음표이고 모든 실패는 화음이며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이라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준형이 늘 갈망하는 성취는 명예나 돈만이 아니라 유산과 의미입니다. 그는 음악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단순히 즐겁게 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1999년에 발표되어 한국의 8X, 9X 세대를 상징하는 노래가 된 줄리 윈드를 작곡한 것입니다. 상실에 따른 그리움과 치유를 담은 가사는 민수에게 영감을 받아 쓰였으며 슬픔에 시달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에게 많은 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형과의 약속 중 일부를 지킨 것 같은 기분도 들게 했습니다. 준형이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열정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데 열정적이다. 그는 2016년 재정적으로 회복한 후 서울의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했는데 이 아카데미는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무료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 아카데미는 규모는 작지만 수백 명의 학생이 재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중 일부는 유명한 가수와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준형은 연습생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민수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업적은 그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그의 음악이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준형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는
예술에서의 진정성입니다. 종종 이미지와 상업에 의해 지배되는 업계에서 그는 항상 마음을 담아 노래를 쓰는데 확고부동했습니다. 2020년에 그는 청춘, 사랑, 상실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노래로 구성된 엔흥 엔가이 슈아라는 어쿠스틱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은 최신 케이팝 장면과는 맞지 않지만 비평가들은 그 진정성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트렌드를 따르고 싶지 않지만 딸 준이가 자라서 듣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노래를 남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때때로 상업적 기회를 잃게 만들었지만 그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도록 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준형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비록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민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던 때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55세가 되어서야 인생이 직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흉터는 강인함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어 준이와 놀면서 민수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의 모든 결점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남기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박준영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다채로운 장이다. 그는 2013년 새 앨범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문화 저널리스트 김유진을 만났다. 지적인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유진은 준영에게 마치 소울메이트를 찾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음악, 책, 이루지 못한 꿈에 관해 긴 저녁 시간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은 준형의 명성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그가 보여주는 것을